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발사체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신형 전술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이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가 지금 화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처음에는요, 반갑습니다. 북한 당국이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그 다음에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전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차이만 짚어주신다면요. 북한은 어제 이걸 신형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형 무기라고 했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단거리 지대지 유도 미사일 또는 유도 무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단거리라고 하면 이제 1000km가 넘지 않는 500km.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한반도를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것에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무기인데 이것이 거리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완성을 이야기한 이스칸다르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600km가 되기 때문에요. 북한의 아주 북쪽만 제외하고 어디서 쏴도 우리 한반도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발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 정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게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이 200, 그래서 한 200, 400, 600 정도의 거리대를 가지고 가장 짧은 것, 중간, 이게 가장 큰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미사일 체계죠. 이런 단거리 미사일 체제가 70년부터 한 90년까지 만든 아주 구형입니다. 이러한 구형의 어떤 미사일 체제들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발사된 이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는요, 탄두에 그 조그만한 탄인 자탄 탑재가 한번 1000개 가까이가 좀 넣을 수 있어서 한 발로도 대량 상을상이 가능하다. 뭐 축구장 면적 서너 배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제대로 된 분석입니까? 이번에 최근에 발사한 게 에이테킴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에이테킴스하고 형태가 비슷한 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에이테킴스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구경도 더 크고 또 속도도 많이 빠르다는 면에서 단순히 외형만 가지고 에이테킴스와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00여 개, 980여 개 에이테킴스가 갖고 있는 자탄 폭발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이런 자탄의 어떤 분산탄은 이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이 이런 자탄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미사일 발사 기술 자체가 어떤 이런 대량 살상보다는 어떤 정밀하게 고도의 어떤 그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이 사거리가 길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경이 좀 더 굵어지고 아주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유도 기술이 발전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어떤 자탄보다는 아주 정밀한 어떤 유도 기능이라든가 파괴력을 높이는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에이테킴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제 스튜디오에는요, 그 이동관 전 수석하고 김종배 평론가도 나와 있는데 두 분도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느 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전 수석 한번 해보죠. 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현무 3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정밀도가 뛰어난 무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석궁에 창문까지 맞출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는 이른바 이 미사일 3종 세트가 정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미사일 타격 능력, 이 화력에 비할 때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미사일 자체를 완전히 비하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2,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현무3는 사실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입니다만은 이런 미사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떤 정밀성이라든가 성능 면에서는 저희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정밀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 더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원만 보면 우리가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많은 목표물, 타겟을 갖고 있냐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어떤 주석궁도 맞출 수 있고 주체사상탑도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북한이 더 떨어지는 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우리에게 목표물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좀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방어체에서 핵심이 킬체인하고 KAMD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공격 징후를 보이면 바로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요번에 어떤 이 그 세 종의 미사일 모두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제 발사를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첫째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 하나. 그다음에 지금 그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보면은 비행 고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 자체도 상당히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뭐 단순히 무력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삼축 체계에 있어서 킬체임과 그 MD 체계가 참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제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킬체인에 대한 우려를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북한이 과거에 갖고 있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목표물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은 정해져 있고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지점이 점점 더 뒤로 간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개발한 모든 미사일이 고체 연료라는 거기 때문에 액체 연료 같이 오랜 기간 뭔가 발사 준비가 필요 없고 또 뭐 테리라고 이야기해서 이동용 발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짧게는 5분에서 7분 내에 발사를 하고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사 이전에 이것을 선제 타격하는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한이 있고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의 그 진단대로 한다면은요, 북한의 이번에 그 선보였다는 소위 이른바 3종 그 발사체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전술적으로 상당히 좀 상승시켰다,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현무 관련 미사일에 관련해서는 탄도 미사일로서는 대략 사거리가 500에서 800km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더 성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이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 이번에 발표한 미사일보다 성능은 저는 분명히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미사일 디펜스 체계라든가 킬체인이라든가 또 어쩌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안보적인 어떤 이 평화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이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현무의 능력을 늘린다는 것은 서로 어쩌면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공포의 능력을 키워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을. 김종배 평론가가 하나 더 딱 마지막 질문한다고 합니다. 네, 좀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지금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면 그게 전술핵 무기가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던데, 이런 주장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교수님? 향후에 북한이 얼마나 핵실험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이 6차례 핵실험과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어떤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 미사일에 이것을 탑재할 만큼의 소형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이제 유예를 했고요.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다고 놓고 본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북한이 이 이제 무기체계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에는 탄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당분간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은 이것을 탑재해서 전술 핵무기를 운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익 교수님 오늘 그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업 교수의 어떤 진단이었습니다.